나선홍 씨 때문에 못 살아요 진짜. 목 디스크가. 왜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말을 해요. 한번 해야죠. 아유 진짜. 여러분 저희가 눈보라라고 눈으로 보는 라디오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팬서비스. 근데 몸이 팬 서비스면 좀 이렇게 쫙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는 게 더 웃겨. 자, 팬 서비스 귀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왜? 클로즈업 한번 잡아주세요. 아니 왜 라디오에서 귀 움직이는 걸 봐요. 자, 유쾌한 대결 모데모 유쾌한 만남의 유일한 품격. 교양이 잘잘 흘러넘치는 전문가 직강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역사 대 역사. 역사 대 역사. 오늘 믿음직한 역사 선생님 두 분, 역사계의 조곤맨 박광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또 한 분, 디입시학원의 스타 역사 강사 연금술사 김 선생, 김효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봐도 기분이 좋은 감사합니다. 네,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요새 힘드니까 네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두 마디 건네면 이제 위로해주고 그럼 또 좋아서 올라가고. 왜 힘들어요? 이제 입시가 얼마 안 그렇구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나 남았죠 지금? 수능이 58일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우리 박광일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얼굴이 작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원래 작으니까 지금 커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커지는데 작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작으시. 궁금해서 그래요. 뭐 작은 사람들은. 근데 몸의 비율이 딱 맞으시잖아요. 비율은 맞잖아요, 저도. 나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지 처음에 마. 만났을 때. 아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몸이 그 얼굴을 세상에 다치고 있다니. 이런 얼굴은 어떻게? 아니 이렇게 큰 얼굴을. 깜짝 놀랐어. 네네. 혹시 저 설민석 강사님도 아세요? 설민석 씨 잘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왜 아니 물어보세요? PD가 물어보는데 아냐고. 네. 아니 왜? 왜요? 서로 경쟁 상대세요? 저하고 좀 영역이 좀 달라요. 저는 역사 답사 쪽으로 주로 네네. 하고 이제 한국사를 주로 하고 또 저는 이제 세계사를 또 접목시켜야 된다는 네네. 주의니까 네. 아마 설민석 선생은요? 한국사를 조금 우리 중심으로 김효진 보는 것 선생님이 좀 같더라고요. 평가하시면 한국사를 어떠십니까? 중심으로. 우리 좀 뭐 설명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좀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고 네. 좀 위트 있게 이렇게 막 움직여가면서 개그맨처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좀 반대예요. 좀 근원부터 파고 들어가는 타입이라서. 저는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끝까지 그럼부터 물고 들어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물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고 저는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네. 이렇게 이를 안 움직이면서 한번 말을 하니까 물면 안 녹는 괜찮네.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역사가 네.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의외의 새로운 결과들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떨어져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둘을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왜 아니 그가 역사 얘기는 듣다 보면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게 말이에요.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꼬리 물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냥 흐름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만들려고 하는 거라 비교하기는 좀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그 뉴스의 중심이신 이 김미아 씨를 오늘 직접 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도 역사 오늘 선생님.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네. 그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같이 찍고 네네. 이 역사의 현장을 같이 했던 분하고 저도 이제 같이 그 기운을 조금 받아가면 좋겠다 네, 네. 아, 이 생각을 하고 왔죠. 그 그러시구나. 기분, 약간 중앙지검의 어떤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게 좀 그 제 경험인지 몰라도 TV에 계속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네. 계속 그 옆에 유쾌한 만남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네. 오늘 나가시면은 또 PR 한번 해라. 김미아 나선의 유쾌한 만남 근데 웃었잖아. 생방송 때문에 내가 일찍 가야 된다. 나 요게 웃었잖아, 요 얘기만 해도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유쾌한 만남은 언제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김효진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꽉 끌어안아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참 기뻤는지. 네네. 유쾌한 만남 달고 나왔었으면 좀 아이러니했을 것 같아요. 그 검찰과의 유쾌한 만남? 되면 오늘 저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 문자가 쇄도합니다. 그 뭐 네. 응원의 문자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문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소화 안 네. 된다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약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시라고. 근데 고맙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제지 탄압 같은 건데 역사가 발전했을 때하고 발전하지 못했을 때를 보면은
역사가 발전했을 때를 보면 여러 가지를 포용했을 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대왕 때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 때는 다양한 사상들을 포용을 하고 심지어는 그 원나라 사람의 2세였던 장영실 같은 사람을 발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서는 성리학 외에는 안 돼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정, 그러니까 옳은 것만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갖게 되면서 결국 사회가 침체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왜 조금만 이걸 역사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로서는 네.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야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역사가의 의무고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렇게 기록에 남겨질 거라는 걸 생각 못 한다면 하면 안 되죠. 사실. 권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그게 이제 어리석은 못하죠. 건지를 모르고 예. 하는 그렇죠.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가 또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대 현대에 오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거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외국인인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분과 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 대한들을 가운데.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네. 아까 이제 김효진 선생님 얘기하셨던 기록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뭐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역사 속의 외국인 리스트네? 외국인 리스트인데 네. 참 어떻게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이런 못된 짓을 사람도 하는- 있고요. 그런 짓이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라고 그럼 하면서 또 너무 놀랐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네. 어떤 시선을 오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사 속 외국인 이야기 제 1라운드. 이 소리는 가위 소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 박광일 선생님부터? 제 1라운드 제가 소개해 줄 사람은 나쁜 사람 리스트인데요. 네. 다나카 미사키라고 하는 일본 국내부 대신이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나카. 다나카예요, 다나카. 납치 제일 잘하는. 이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전에 그런 퀴즈가 있었다니까. 빗사이로 막 가는 빗사이로 막 오는 비 다 맞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나카.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미사키.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이라고 1층에 보면 맨 끝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거창한 유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유물이 일본으로 반출됩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거죠. 그 훔쳐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다나카입니다. 다나카가 네. 다나카 같구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그게 나쁜 행동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1907년에 외교 사절단으로 왔습니다. 사절단으로. 예, 사절단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억을 떠올렸냐면 임진왜란 때 그 가토가 개성에서 아주 예쁜 탑을 봤는데 네. 그걸 임진왜란 때 가져가지 못한 걸 되게 한스럽게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마침 또 1902년에 세키노 타다시라고 하는 일본 고고학자가 조선의 모든 유적 유물들을 조사해 놓은 보고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세키노 타다시. 타다시.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개성에 갔던 거죠. 그랬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리석 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을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생각해보면 동네 사람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말도 네. 안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 그 황제한테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제한테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증명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당시 통감부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군수한테 보여줬는데 군수가 나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 군인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다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무려 140개의 조각으로 탑을 쪼개서 세상에. 전체 무게가 그 적어도 한 200톤이 넘는 큰 그 네. 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140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싣고 갔던 다 거죠. 토막을 냈다는 얘기네. 예, 다 토막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뉴스에 워낙에 크게 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고 이제 그 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탄원서도 올리고 보고서도 올리고 또 그러니까 신문 같은 데다가 그거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훔쳐갔는지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네. 이걸 가져온 거는 조선 총독부예요.
어떻게? 1918년인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스타케 같은 경우가 이거를 조선으로 반환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참 괘씸한 게, 야, 그거는 일본 본토에 있을 게 아니라 총독부 재산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왜 가져갔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구나. 네. 그래갖고 가져오게 됐는데, 네. 그 140개의 조각을 이 다나카가 가져갈 때는 호기롭게 가져갔는데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풀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지금 한 12, 1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보니까 도저히 복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복원이 불가능한. 네, 그래서 그냥 그걸 경복궁에다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가지고 붙여놔서 아마 예전에 네. 그 경복궁으로 답사 가셨던 여행 가셨던 분들은 그 동문 앞에 건축문 앞에 그 탑이 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겨우 복원해 갖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제 거기 옮겨 놓은 네. 겁니다. 중앙박물관에 예, 1층에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큰 봐야 탑이에요. 되겠네. 예,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도대체 그거를 훔쳐간 작업도 문제가 있고 네. 그거를 조선 총독부에서 그건 총독부 재산이라고 반환받은 것도 그렇고 다행히 어쨌든 다행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됐고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죠. 조선 총독부로부터는 어떻게?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냥 버려놓은 거를. 그렇죠. 우리가 조선 총독부는 일단은 반환을 받은 거예요. 여론 때문에 받았는데 이거를 복원을 못하니까 그냥 한쪽에 쌓아놨던 쌓아놨어. 거죠. 예. 네. 이런 아픈 역사. 네. 네.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가면 반드시 봐야지. 네. 경천사지 10층 석탑.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호머 바잘렐 헐버트라는 헐버트. 아는 분이에요? 헐버트 신문 아니야? 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미안해요. 빨리 넘어가야 돼. 왜냐면 단학가는 괜찮았어. 단학가는 다 하니까. 아니 기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예, 그때 헐버트. 네. 이 시대가 헐벗고 굶주릴 때니까. 네, 헐버트. 네. 이분은요 처음 들어오게 된 게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그게 이제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였는데 1880년대 이제 초반 정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영어 교사로 초빙을 받아요. 우리가 전혀 아는 관련 거기하고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관련이 없고 그냥 들으면 육영 진짜 무슨 공원 파크 그러네. 이런 것 같은데 아니고 그 공적으로 만든 곳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외국어 교육을 담당을 하는 교사로 처음에 이제 초빙을 받았고 네. 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자기가 배워가지고 순한글 교과서를 만들기도 해요. 3인 필지라고 해서. 삼인필지. 예, 우리나라 들어보신 최초의 적 한글 교과서입니다. 예. 아, 그래요? 들어본 적도 있으실지 네, 모르는데 순한글 교과서. 예, 3인 네. 필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다 잠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교사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감리교의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와요. 예,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감리교 쪽에 해당되는 이제 학교였던 배제학당 교사로도 이제 일을 하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고종한테 점점 이제 굉장히 많은 예쁨을 갖다가 받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걸 많이 하세요. 1896년에는 아리랑을 갖다가 그 우리 외국의 악보로 체보를 해서 외국에 알려주는 역할도 하시고 이런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예. 1903년에는 타임스 개관 특파원이기도 네. 했고 러일 전쟁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서 실제로 많이 이제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취재해서 송고하는 역할들도 네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거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고종이 이제 할 적에 발벗고 나서서 돌아다니시는 분이었고 아. 고종 황제가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좀 해라라고 네. 할 때 이분을 갖다 외교 특사로 보내요. 특사로다가. 네. 오, 아주 네.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네요. 네, 그때 이제 을사조약을 맺었던 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이 맺었던 거중조정조항이라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와 문제가 되면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하겠다. 이거를 들어서 이제 헐버트를 보내죠. 외국인을 자기 나라 사람을 보내면 받아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루즈벨트가 뒤에서 일본하고 이미 밀약을 맺어놓은 상태라서 결국 계속 이제 헐버트를 안 만나주고 피해요. 그러면서 못 만나게 됐고 결국 이제 만나주지, 그거 참. 잘 안 됐고 거기까지 1907년에 우리가 이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낼 때에도
처음 출발하신 분은 원래 이준 열사가 출발하거든요. 네. 근데 이준이 출발할 거라고 일본에서는 생각을 잘 못하고 헐버트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가는 사람은 이준인데 네. 헐버트가 갈 거라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러면 내가 일본인의 눈을 돌리겠다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일부러 먼저 출발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사이에 이준 열사가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서를 만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휘종을 만나가지고서는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4의 특사 뭐 이런 말도 듣게 되는데 결국 이분은 그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기는 과정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파리강화 회의 때 독립청원서 올릴 때 같이 올려주는 역할, 네. 그리고 3.1운동 지지 선언, 아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구나. 네, 그런 것도 하고 무엇보다 세상에. 감동적인 건 네.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되는 장면을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보세요. 보시면서. 웬일이야. 네, 그리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요. 네네. 들어오시고 이분이 나이가 좀 되셔가지고 그때 85세인가 그랬거든요. 되셔서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여기서 돌아가셔요.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나라 한국에서. 네. 네, 청량리 시립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요? 그분이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시고요. 그리고 2014년 10월 9일 날 한글날에 한글 보전과 보급에 헌신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도 추사받으시는. 한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컸던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 최초로 1950년 3월 1일 날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 이런 것들도 받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외국인을 꼽아라라면 보통 제일 먼저 이분 헐버트를 꼽죠. 네네. 아이, 그 저기 아까 헐버트. 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아니 이제 방송을 그러니까 저 이제 뭐 헐버트 선생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두산 성지 옆이라니까 네. 거기는 반드시 가봐야 되겠네요. 그 양화대교 바로 옆이니까. 네. 답사해서 거기 꽃한 가서 송이 좀 보시면 놔둬야겠네. 이제 네. 헐버트 박사뿐만 아니라 상당히 유명했던 예를 들어 제합리 그 3.1운동 학살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했던 스코필드, 이제 한국 이름은 서코필이었던 서코필 씨. 예, 그런 어떤 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들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의 힘도 있었지만 우리를 도와줬던 외부의 힘도 있었는데 이제 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 또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네요, 정말. 하게 되는 네, 그런 네. 장소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귀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 그래요? 네네. 난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가셔야 되는 줄 소재로 알았지. 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한국사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처럼 좀 반대되는 사건을 갖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역사의 발전에 또는 역사의 어떤 걸림돌이 됐던 그러니까 디딤돌과 걸림돌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실 밖에서 듣는 역사 정말 재미있네요. 아, 예. 1344번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우리 누님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